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include와 require라는 키워드를 쓰는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에서 include or require files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include와 require라는 키워드는 어떤 파일을 포함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아규먼트로 파일이 항상 따라옵니다. 즉 include 또는 require, 이름 자체가 포함하다 그리고 요구하다 라는 그 문장인데요. 이건 지정된 파일에 있는 모든 텍스트, 이 파일, 따라오는 파일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다 가져다가 include문이 사용된 그 파일 안에다가 복사해 넣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유용한 그런 키워드 기능인데요. 어떤 임의의 파일을 그 include 하는 것은 그 웹사이트 여러 페이지에다가 동일한 PHP, 동일한 HTML 또는 똑같은 텍스트를 그 포함시킬 때 아주 유용한 그러한 그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되는 파일은 항상 같을 거예요. 자, 그 쓰는 방법과 그런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nclude 또는 require문을 사용하여 하나의 PHP 파일 내용을 또 다른 PHP 파일에 삽입할 수 있다. 물론 PHP뿐만 아니라 그 입력하는 그 파일의 대상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PHP 코드 안에다가 PHP를 삽입할 때 사용하는 거를 우리가 그 목적으로 국한하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include와 require라는 문장을 만나면요, 이 PHP 코드를 실행시키기 전에 먼저 이 include와 require 문장을 실행시키겠죠. 그래서 그 필요한 파일들을 가져올 때 쓴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include하고 require라는 그 두 개의 키워드는 그 기능적으로는 똑같은데 딱 하나 달라요. 에러가 났을 때, 즉 require, include 다음에 파일이 따라오는데 그 파일이 없을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require는 요구된다는 의미니까 없으면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러를 발생시켜요. 그리고 스크립트가 딱 멈춥니다. include는 그냥 워닝 정도, 그리고 워닝이 나오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냥 진행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 조금 덜 그 엄격한 게 include고요. require는 굉장히 엄격한 그러한 그 문법을 따라서 요청되는 파일을 넣을 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그 디테일한 그런 설명이 좀 써 있긴 한데요. 그냥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 include 파일이 없는 경우에도 계속 실행이 되고 사용자에게 출력을 보여주고 싶으면은 include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없어도 상관없으면은 include 쓰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없으면 큰일 나는 경우, 뭐 프레임워크나 CMS나 또는 복잡한 PHP 응용 코딩에서 그 실행의 흐름에 어떤 키 파일, 아주 중요한 파일을 포함시킬 때는 이 require를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차이는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좀 다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require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 include라고 생각해도 틀린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그 파일을 including하는, require든 include든 키워드 상관없이 목적은 파일을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동일한 그런 작업들 여러 번 해야 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아주 효율적이죠. 작업을 많이 절약하게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그러니까 웹페이지를 지금 PHP를 써서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 서버 사이드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그 웹페이지 안에다가 아주 표준적인 머리글 또는 바닥글 또는 메뉴, 이런 것들은 항상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바람직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그때 만약에 머리글을 좀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모든 페이지를 돌아가면서 수정하는 게 아니죠. 그 머리글만 우리가 include 할 그것만 고치면 되니까 아주 효율적인 그런 웹서버 프로그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법은 간단해요. include 다음에 잠깐 띄고 파일 이름을 이렇게 그 인용부 안에다가 넣어주면 되고요. require도 똑같습니다. 물론 그 스테이트먼트 끝날 때는 세마이콜론으로 끝내주면 되겠죠. 예제를 보면 좀 쉬울 텐데요. 자, 우선 일단은 그 include의 대상이 되는 그 삽입하고 싶은 그 대상이 되는 파일을 먼저 만들어 놔야 되는데, 우선 footer.php라는 파일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파일이 있다고 봅시다. 그 PHP 코드인데요. 에코한 다음에 한 줄짜리죠. 우리 한번 써본 적이 있는 거예요. 카피라이트 쓸 때 1999년도부터 그 현재 그 올해의 그 year를 써서 date라는 그 함수를 쓰면 되죠. 그
천 단위로 쓸 때는 대문자 Y를 넣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1999년부터 2020년까지의 w3schools.com이 카피라이트를 갖고 있다라는 문장을 에코로 쓴 거예요. 이거를 그 또 다른 HTML 페이지에 include에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HTML 페이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냥 HTML 태그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PHP 코드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include footer.php 하면은 이 footer.php라고 그 명명되어 있는 이 파일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un example 해보면요. 자, 조금 더 확대해서 볼까요? 자, welcome to my homepage라는 요 HTML 페이지가 그냥 보여져요. 패러그래프 2개. 그런데 여기 보면은 footer.php라는 파일이 그 서버 사이드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카피라이트 1999년 2020 w3schools.com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는데 그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로컬 호스트,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 그 컴퓨터에서 한번 그대로 우리가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연습 삼아서. 자, 일단은 그 텍스트 에디터 하나를 키시고요. Sublime 텍스트를 저는 켰습니다. 그리고 요 파일을 한번 우리가 그대로 카피해서 Ctrl C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Ctrl V. 이거는 그 테스팅용 파일이니까 그냥 굳이 타이핑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카피해서 페이스트로 넣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가 이미 아는 내용이니까 doc type HTML 안에 PHP 코드 하나 있는 거. 자, 이걸 저장을 그 htdoc 밑에다가 저장해야겠죠. 여러분들 그 어디다 저장해야 되는지 아실 겁니다. 이거는 저는 또 다른 컴퓨터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루트에 이거는 매킨토시에서는 여기에 있습니다. 램피에 자, htdoc 폴더 밑에다가 파일 하나, 이름을 하나 정해야겠죠. 이건 PHP 코드로 당연히 PHP 코드가 있으니까 만들어야 됩니다. 이름을 뭐 역시 test5.php라고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use php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로컬 호스트 컴퓨터를 일단은 그 서버를 켜놓고요. 저도 켜놓고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est5.php라는 것을 제 컴퓨터에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자, 실행시켰더니 이런 말이 나와요. Welcome to my homepage 다음에 some text warning이 나옵니다. 지금 그 에러가 뜬 거죠. include footer.php라는 건데 없다예요. 만들어 놓지도 않았죠, 제가. 제 컴퓨터에는. 그러니까 여기다가 새롭게 command new 해가지고서 새롭게 우리 그 PHP 코드를 만들어 넣어야겠죠. 자, 어떤 그 코드였던가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footer.php라는 파일, 요것도 그대로 한번 카피해 놓도록 할까요? 그대로 Ctrl C 카피해서 Ctrl V. 자, 살펴봅시다. 카피라이트고 이거는 그 카피라이트 특수 문자고요. 1999년 그리고 2020년 현재 W3. 요거는 좀 바꿀까요, 우리? 그냥 재미 삼아서 한성.hkr로 조금 바꿔서 한번 내용이 다른 내용으로 보이도록 만들어서 저장해야 되겠죠. Ctrl S. 근데 이름이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htdoc 밑에 그대로 저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름은 당연히 footer.php로 해야겠죠. footer footer.php. 왜냐하면은 그 test5.php에서 그 불러올 때 뭐를 불러옵니까? footer.php를 불러오죠. 그러니까 이름이 동일한 폴더 안에 footer.php라는 파일로 이게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 문법은 PHP 코드니까 그 PHP 문법에 맞게 그 PHP 코드를 include하는 이 앞뒤 태그는 반드시 작성해서 해줘야겠죠. 자, 다시 한번 리프레시를 해볼까요? 자, 제대로 되네요. 그죠? 카피라이트 C 1999년부터 올해인 2020년
모든 HTML 페이지마다 이런 PHP 코드 한 줄, 그 include 한 다음에 footer.php만 쓰면은 거기에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닥글을 쓸 때 굉장히 포함시킬 때 유용하죠. 자, example 2를 또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메뉴 파일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보통 HTML 페이지, 보통 그 굉장히 큰 사이트에 메뉴가 따라다니게 하려면은 모든 페이지마다 메뉴를 작성해 놓는다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메뉴 파일을 아예 따로 만들어 놓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 링크로만 만든 거예요. 여기서 에코한 다음에 홈에는 default.asp. 요거는 뭐 별로 중요한 그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웹사이트에서는 ASP라는 확장자를 써서 그 ASP 코딩을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PHP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꿀 수 있으니까 나중에 바꿔보고요. 어쨌든 여기에서 에코한 다음에 한 줄짜리 문장이 나오는데 이게 메뉴예요. 여기서는. 그리고 메뉴를 어떻게 포함시켰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보면은 example 코드가 바로 뒤에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run example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다시피 이런 메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없죠. 이 코드에는 welcome to my homepage 바로 위에 division, 그 div라는 태그를 넣어서 php include를 써서 menu.php를 가져왔는데 이거는 그냥 스타일을 좀 조정하기 위한 거고요. 꼭 없어도 상관없고요. 여기서는 menu.php라는 파일이 아까 우리가 본 home이라는 링크를 누르면은 또 다른 페이지가 보이도록 뭐 등등등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건데 우리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요번에는 요걸 그대로 Ctrl C 카피해서 이번에는 또 다른 그 파일 이름으로 작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Command New 새로운 파일 만들고 Ctrl V 한 다음에 Ctrl S 저장을 역시 HD doc 요 폴더에다가 이번엔 test 6 php로 할까요? text 6.php입니다. HTML은 여기 디폴트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PHP 저장을 하고요. 자, 그리고 그걸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메뉴 아직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기 위한 겁니다. 이제 test 6.php를 제가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여기서 include warning이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메뉴를 만들어 넣으면 되겠죠. 메뉴는 이렇게 요 위에 있는 요 파일을 또 우리가 활용을 합시다. 요걸 그대로 카피해서 그러니까 동일한 폴더에다가 Ctrl New 새로운 파일로 만들어 넣는데 지금 그런데 이것이 작동하게 하려면 요걸로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사실은 그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 소위 렉처 노트의 사이트를 우리가 좀 활용을 할까 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제가 가져와 볼게요. Ctrl C 카피해서 저는 GitHub에다가 요걸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Ctrl V 이런 식으로 그 junji64.github.io/php 이게 그 홈이라는 링크에 이렇게 이 링크가 작동되도록 한 거고요. 일단은 동일하게 다 해놓을게요. Ctrl C 모든 것이 동일하게 조금씩 바꿔주면 되니까 이따가요. Ctrl V, Ctrl V, Ctrl V 조금 멀티라인으로 우리가 보면 좀 헷갈리니까 지금 보면은 그 홈이라는 그 링크는 똑같은 모든 링크를 이렇게 하나 링크 하나 만들어 놓고 하이픈 또 링크 만들어 놓고 하이픈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그 링크들이 5개가 있는 것 뿐이고요. 요것에 맞춰서 우리가 내용을 조금 바꿔서 일단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워킹하는지 한번 살펴보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저장합시다. 뭐라고 저장해야 될까요? 이것을 불러오는 그러한 그 PHP include 코드가 menu.php를 아까 불러왔거든요. 그래서 메뉴라고 할게요. 그래서 똑같이 저장하고 한번 다시 한번 요거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프레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잘 됐네요. 그죠? 홈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 그 클래스 홈페이지 렉처 노트인 요 페이지가 보여지고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뭐 syntax 요 링크를 카피해서 제가 또 Ctrl C 거기다가 한번 만들어 놓아 볼게요. syntax를 요거는 syntax다 syntax에 넣을 건데 여기에 그 링크는 제가 카피해 왔습니다. 이미 Ctrl V 이렇게 이 한 칸 띄고 점 한 칸 띄고 syntax HTML 가져오는 거거든요. Ctrl S 다시 저장하고 이제는 메뉴만 고치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거에 이게 아니고 요거죠. 자, 리프레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홈 하면은 그 홈 폴더로 갈 거고요. 그리고 제가 syntax를 누르면 syntax 그 페이지가 보여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HTML 페이지 안에 여기다가 후터를 넣어도 돼요. 후터까지 넣어볼까요? 한번 그 넣는 김에. 자, 우리가 다시 소스 코드에 가서 test6.php 밑에다가 요 그대로 요걸 컨트롤 C 카피해서 아래쪽에다가는 후터 쓸 때는 뭐 줄바꿈 이렇게 호리존탈 룰러를 한번 해준 다음에 조금 정리 좀 하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서는 그 메뉴가 아니라 후터 FOOTTER이죠. 자, 그런 다음에 코맨드 S 저장하고 다시 한번 이걸 또 불러와 볼까요? 리프레시. 자, 잘 되네요. 그죠? 후터도 들어오고 이게 바닥글도 들어오고 머리글에 이렇게 메뉴도 우리가 include라는 걸 써서 활용할 수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include의 목적입니다. 아주 그 유용하죠. 자, 여기 또 한 가지 예가 더 있는데요. 심지어는 이렇게 그냥 평범한 그러한 텍스트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일부 변수를 설정해 놓고 그걸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그 코딩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가 활용이 가능한 건데요. bars.php라는 그러니까 변수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그걸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해볼까요? 즉 그 우리가 include 하고 싶은 그런 파일 이름을 bars.php라고 해놓고 예를 들면 거기에 $color는 red, $car는 BMW라는 문자열을 넣어놨어요. 그러면 그거를 여기에 사용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실습을 한번 여기서 먼저 해보고 우리가 또 로컬에서 테스팅해 보겠습니다. 자, bars.php를 가져왔는데 거기에 보면 I have a $car, 그 color, 그죠? red BMW라는 글자가 쓰여졌죠. 왜요? 왜냐하면 칼라는 레드고 칼라는 카는 그 BMW 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우리가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예 새롭게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뉴 한 다음에 새로운 파일을 이거는 직접 한번 만들어 볼게요. PHP 그리고 이렇게 하고서 여기에 우리가 달러 그 컬러는 뭐라고 할까요? 이번에는 블루로 한번 해볼게요. 블루라고 한번 하고 그리고 달러 카라는 거에서는 우리가 자동차 이름은 좀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BMW 말고 머세데스라고 한번 해볼까요? MRC. 자, 그리고서 세마이콜론 해야겠죠. 자, 이거를 그 새로운 파일 이름으로 저장해야겠죠. 그래서 커맨드 S 한 다음에 동일한 PHP 그러니까 htdoc.라는 폴더 안에다 그대로 넣을게요. 이름은 아까처럼 bars.php라는 이름 변수 값을 넣었으니까 얘를 또 활용하는데 요 테스트에서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얘를 가져오려면은 또 우리가 이것을 가져와야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또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PHP 코드를 입력할 건데 include 그 싱글 쿼테이션하고 bars.php를 가져와라. 그러면 가져오겠죠. 그리고 나서 그래서 그거를 한번 활용해 보는 겁니다. PHP 코드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PHP 코드를 쓸 건데 에코 문장으로 우리가 한번 쓸 거죠. 에코 문장을 쓸 건데 여기 문자열은 I have a $BLU 컬러죠. 컬러 요런 컬러에 $칼을 갖고 있다 라는 문장을 우리가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자, 요걸 작동이 되는지 한번 해봅시다. 컨트롤 S 해서 저장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실행시키면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나는 요거를 조금 굵은 글씨로 쓸까요? H2라는 그 태그를 써서 좀 굵게 보여지도록 한번 해보요. 자, 저장하고 다시 한번 요 그 test6.php를 한번 가져오는 코드를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프레시를 해볼까요? 자, 제대로 됐네요. 그죠? I have a blue Mercedes가 있는 거죠. 자, 이거를 만약에 그 다른 베리어블 값을 고치려면은 지금 여기서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죠? 블루 대신에 뭐
red로 한번 바꾸고 저장하고 이거를 다시 한번 리프레시를 또 해볼까요? 이제는 red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파일 안에서 자주 쓰이는 공통적으로 여러 파일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그 텍스트 또는 그 PHP 코드 그런 메뉴 뭐 등등을 가져올 때 include를 쓰면은 아주 유용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nclude와 require의 그 차이를 볼 수 있는 동일한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그 새로운 코드 하나가 있는데 no file exist.php 그러니까 이름부터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없는 파일이에요. PHP 파일. 그걸 가져오게 시킨 겁니다. 그리고 컬러하고 칼을 한번 불러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리어블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써본 거죠. 자,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include 때는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I have 다음에 없죠? 그러면 거기 직전까지는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뒤는 또 실행이 됩니다. 그죠? 칼라도 카도 없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include 대신에 require를 썼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require를 하면은 아예 요 에코 문장이 실행이 안 됩니다. 왜요? 왜냐면 에러가 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require와 그 include의 차이는 그 차이고요. 요걸 한번 직접 한번 실험해 볼까요? 우리도 지금 test6.php라는 걸 작업하고 있는데 parse no라고 한번 이름을 틀리게 하고요. command S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걸 리프레시해서 가져와 볼게요. 에러가 났습니다. 그런데 자, 에러가 나긴 나는데 워닝 사인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I have 다음에 요 부분만 빠져 있고요. 카피라이트는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그냥 미싱 돼 있다는 것만 알려주고 끝나는 겁니다. 그게 include고요. 만약에 우리가 require라는 말을 여기서 쓴다 하면은 좀 더 그리고 저장해야겠죠. 컨트롤 S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자, fatal error가 나옵니다. 아예. 그리고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그 두 개의 그 용도는 똑같지만 그 에러에 대처하는 그런 그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require와 include 잘 기억하시면 좋겠네요.